자, 이번 차시 내용은 우리 슬세 129페이지입니다. 징여세로 갑니다. 징여세 납세무자입니다. 납세무자는 뭐 간단한 주제긴 하지만 여기 연대납세무라든가 징여세 면제라든가 이런 게 얹어져서 이제 전반적인 골격을 잡으시면 좋고요. 요 내용은 이제 각각의 예시라든가 의제라든가 이런 규정에 들어가 기술할 때 요때 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씩 이제 한 줄 한 줄씩 쓸 수 있는 그 내용으로 갖다 끼워 넣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얘만 가지고도 출제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내용 나올 때 요 내용을 이제 이어서 하나하나 부분 요소로서 이제 여러분 언급할 때 쓰시면 좋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거다. 자, 먼저 납세무자 그러면 징여세는 유산과세형이나 취득과세형 중에 뭐죠? 징여세는 당연히 취득과세형인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징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다면 수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징여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출발이 납세무자 그러면 수증자가 납세무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수증자인데 이제 다만 여기 예외가 하나 나오는 게 알다시피 여러분들 명의신탁 징여제는 실제 소유자, 즉 이른바 징여자 개념이 되는 거지. 얘가 납세무자다라고 돼 있어서 반대로 돼 있습니다. 요거 아실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납세무자에 대해서 기본 간단하게 물어보더라도 요거 안 쓰는 사람도 나올 거고요, 그죠? 요거만 딱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구색 맞추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기를 이제 넣어서 이제 딱 목차 구성을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누가 또 빠짐없이 내용을 쓰느냐라고 하는 싸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문제 경향이 분설화해서 이론형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때 쭉 얹어서 영리법인의 주주라면 뭐죠? 영리법인의 주주래. 얘는 납세무자가 되나?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자, 여기 영리법인이 있는데요. 영리법인이 있는데 근데 여기 갑이라는 자가 있고요. 여기 영리법인이야. 근데 갑의 특수관계는 을이 있어요. 을이 이 영리법인에다가 뭔가 이득을 준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이 갑은 또 여기 이제 주주야. 이렇게. 그럼 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갑이 얘 아버지인가 봐, 을이. 아버지가 영리법인, 아들이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다가 뭔가 이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징여가 된 거 아니냐라고 봐서 갑에게 징여세를 물리겠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야. 영리법인이 이득 본 거에 대해서 그 주주인 갑에게 징여세 매길 수 있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당연히 이 케이스는 영리법인이 이제 이득을 봤다면 얘가 법인세 부담을 질 것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득 본 건 또 배당을 줄 것이고요. 그럼 배당을 받으면 또 갑은 또 세금 내는데 또 이것도 이중과세를 합시고 뭐 그로스업도 해주고 등등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중과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거에다가 만약에 또다시 징여받았다고 해서 갑에게 또 징여세를 매겨버리면 이른바 삼중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영리법인의 주주는요, 뭔가 이득을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는 징여세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원래 맞아요. 지금 납세물 지우지 않습니다. 가만 냅두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과세된 체계 내에서 법인세 내고요. 그리고 얘가 배당받으면 또 세금 내고요. 또 주가가 올라가면 또 이제 주식같이 오른 거 양도할 때 양도세 내고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가만 냅두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특별히 야 가만 냅두지 않고 지금 당장 때려버리겠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거제 특.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납세물 진다. 여기다가 그림에 대입하면 여기 수혜법인, 여기 지배주주, 특수관계 법인 이렇게 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이득간 것처럼 봐서 징여세 매겨버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요건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영리법인의 주주는 세금 안 내거든요. 징여세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테마가 될 것 같다 느낌이 그죠? 그 다음에 징여세는 당연히 취득과세형이기 때문에 유상과세형이 아니라 취득과세형이니까 그러면 징여받은 수증자가 중요한 것이고 자, 이 수증자가 누구라면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그때는 무제한 납세무. 이 징여받는 수증자가 만약에 비거주자래요. 라면 제한 납세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비영리법인이 따라붙네요. 이거 왜요? 아시다시피 영리법인만 징여세 납세무를 면제받습니다. 영리법인은 소득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럼 비영리법인도 징여세 냅니다. 비영리법인도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거주자와 같이 더불어서 비영리 내국법인 넣어놨고요. 여기도 비영리 외국법인 넣어놨어요. 비거주자 또는 비영리 외국법인. 얘들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비영리법인도 이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만 과세한다고 할 때 거기 안에 뭔가 자산을 공짜로 받은 것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세가 소득과세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소득과세가 돼버리면 상속증여세 못 매긴다고 돼 있어요. 납세무자금에 빠진 거 맞죠, 그죠? 근데 비영리법인들은 당연히 소득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납세무자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거주자와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거주자와 비영리 외국법인이 같이 열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납세무자를 출발해 봅니다. 여기다가 얹어갖고 이제 증여세 면제가 나옵니다. 이제 면제. 증여세 면제는 뭐야? 자, 원래 연대납세물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증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증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세물을 지는 게 맞는데, 증여자와 수증자. 그럼 얘가 납세물 지는 게 맞는데, 자, 만약에 수증자가 세금을 못 내면, 그러면 너 연대납세물 줄 거야? 얘가 못 낸 거 너 책임져? 라는 게 연대납세물고. 그 여기는 반대로 뭐야? 얘가 안 내면 증여자 뭐 따지지 말고요. 그냥 면제. 그냥 면제시키겠대요. 자, 왜냐? 이거는 일단 외우고요. 저체부금. 우리가 예시에서 쭉 나오는 순서죠. 저체부금.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증여, 부동산 무상사용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그 다음에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체부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할아버지가 여기 손자한테 할아버지 땅 위에다가 뭔가 활용해라면서 임대료 안 받고 빌려준 거야. 그러면 그게 할아버지가 증여자가 되고 거기 땅 위에다가 임대료 안 내고 이득 보는 자인 손주가 얘가 이제 수증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손주가 세금을 못 냈다고 해서 할아버지 보고 세금 내라고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 할아버지는 증여자는 맞지만 얘는 받을 걸 안 받고 있는 거야. 땅 위에다가 임대료 받고 빌려줬는데 임대료 안 받고 빌려주는 거니까 받을 걸 안 받고 있는 자예요. 그 자한테 얘가 낼 증여세를 또 책임지운다라고 하는 건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자력이 없고 등등하면 요건 만족하면 그냥 면제입니다. 얘한테 손 내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손 내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받을 거 안 받고 있고 덜 받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저체부금은 그렇게 묶어서 저체부금. 얘는 이제 얘가 못 내면 얘한테 책임지려고 했더니 이렇게 하지 않고 면제시키는 겁니다. 얘가 뭐라면 수증자가 징여서 납부 능력이 없고요. 얘한테 또 강제징수 등을 해도 조대채권 확보가 곤란하대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면제를 보시면 돼요. 면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앞에 이제 정리를 좀 해놨네요. 이렇게 면제가 있고요.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얘가 못 내면 얘가 책임진다는 연대납세무가 또 있겠죠. 그런 내용이 아래에 적혀 있는 거지. 이제 연대납세무를 진다와 지지 않는다로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면제 아닙니다. 이거 저체부금 아니고 이제 연대납세무 지운대요. 자, 지우는 경우는 증여자한테 연대 책임 묻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대요. 주소 거소 불명, 그리고 조대채권 확보가 곤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이 증여받은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대채권 확보가 곤란한 때 주소 거소 불명, 확보 곤란, 납부 자력이 없다, 강제징수해도 확보 곤란하다. 이런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수증자가 왜 못 낼까? 아니, 증여받아갖고 이득 본 자인데 그중에 일부를 세금 내라고 하는데 왜 못 낼까? 그죠? 그러면 이때 증여자한테 손 내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1번, 2번이고요. 그냥 태생적으로 수증자가 비거주자래. 그런 경우는 증여자가 연대납세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암기하세요. 암기.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예외로 이제 증여자 연대납세물을 지지 않는 경우가 나오네요. 지지 않겠다는 거야. 연대 책임 묻지 않을게라고 하는 건데 우리 예시 잔뜩 나오는데요. 그중에 보험금 증여와 신탁이익 증여는 집니다. 연대납세물을. 근데 나머지는 안 집니다. 예시 중에 나머지 안 진다. 그 외에 안 진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 추정 중에는 재산 취득, 채무 상환 자금의 증여 추정. 요거 안 진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 의조 중에 거제특 또 나오네. 거제특.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또는 제공받은 사업 기회를 통한 특정 법인과의 그죠?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런 것들은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대납세물 지지 않는다. 거제특. 그럼 증여의제 중에 하나 남은 게 뭐야? 명의신탁 증여의제죠. 얘는 언급조차 필요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납세무자가 누가 돼버렸으니까 증여자가 돼버렸잖아. 증여자인 실제 소유자가 돼버렸잖아요. 원래 납세무자가 예전에 이제 그 명의자, 명의를 신탁받은 명의 수탁자인 그 명의자가 납세무자일 때는 명의 신탁자인 그죠? 실제 소유자가 연대 책임 묻는다고 돼 있었는데, 근데 납세무자 자체가 명의 신탁자가 되면서 실제 소유자가 되면서 이제 언급조차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당연히 지지 않습니다. 명의탁 증여의제는 연대 납세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4번이 공익법인이 이제 출연받은 재산이야. 그럼 이게 과세가의 불산입 등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후관리 걸려버린 거야. 그냥 공익법인한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때 이때 그 출연자가 뭔죄예요? 짜고 칠 애가 아니면 얘는 빠져나가는 게 맞거든. 얘는 증여하고 말았는데 공익법인 사후관리 걸려버린 거예요. 이때는 공익법인 운영에 책임이 없다면 출연자가 그런 경우라면 연대납세의무 지우는 거 안 하겠다. 당연한 거죠. 이자가 책임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그냥 순수한 목적에 증여를 했는데 그 증여받은 자가 공익 목적에 사용할 거라서 과세까지 부담이 되는데 얘가 잘못해서 사후관리 걸려서 다시 내게 됐을 때 어떻게 출연자한테 또 세금을 매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운영에 책임이 있어 버리면 이때는 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4번은 일단 안 봐도 됩니다. 명의탁 증여제 뒤에 또 주제 정리할 때 그때 약간 얹어서 보시면 되는 거지 얘는 별도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납세무자 주제도 간단한 듯 보이는데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잘 잡아놓으시고 그래서 일단 저체부금 면제 그 다음에 연대나서 지는 경우 그 다음에 지지 않는 경우 많죠. 그래서 우리 예시 쪽에 들어가 보시면 보험금 신탁이익 증여라고 하는 거 외에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연대 책임 묻지 않아요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쪽 얘기를 할 때 그때마다 하나하나 부분 우리가 내용들 정리할 때 요 내용들을 갖다가 쓰면 한 줄 한 줄씩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1점씩 얹어줄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잘 잡아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샷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